오늘 기념식장에서도 강경화 고화기, 이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현장을 이것저것 뛰는 전병헌 수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우택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형 좀 잘해줘요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가요? 저기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병헌 수석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형님 집권 초기인데 좀 잘해줘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하소연조로 부탁하는 식으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가타부타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배지를 매만지면서 그냥 미소로 뭐라고 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전병헌 요즘에 정무수석이 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을 도장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말하다가 또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인근 커피숍에 가서 좀 차나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했는데도 그냥 웃기만 했는데 어떤 정우택 원내대표의 그 미소는 긍정적 의미의 꼭 그 미소라기보다는 현재 기존 입장을 굳이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미소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소로 답을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소위부답이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후보 4명 중에 김동연 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도요. 이석현 의원도 잘 좀 부탁드려요라고 이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던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세 분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나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같이 가자. 수행단, 정상회담 때 야당 의원도 함께 가자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런 실질적인 협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답을 했습니다만 과연 청문회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응해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야당으로서 특히 대선에 실패한 야당으로서 정말로 결기 있고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러서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식사 모임에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국회의장 주최의 뭐 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면 거부하는 등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박한 당의 상황 그리고 야당으로서 특히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면서도 또 자칫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등 사상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정치 상황이거든요. 이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지만 또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같이 수행도 하자라면서 계속해서 협치를 요청하는 그런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생각을 만일 한번 바꿔서 협치의 손을 한번 잡는다면 도리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정말 뭔가 국정을 이끌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혹스러운 그런 미소까지 함께 오늘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정기현 평론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오늘 보니까 여전히 강경하던데 말이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금 전시 항공모함 함장을 뽑아야 하는데 연안 여객선 선장 아니겠느냐. 강경화 후보자 들을 땐 좀 섭섭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외교를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이런저런 구설도 있었습니다만요. 여당 이중대가 아닌 국민의 이중대가 되겠다 했지만 어쩔까요? 정치가 실종됐죠. 정치가 없기 때문에 자질의 문제를 가지고 찬반 양론 격론을 벌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푸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뭐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 그 전병헌 수석이 매일같이 이렇게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당에서도 강경화 후보자가 있든 없든 한미정상 외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참모들이 나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와대가 좀 더 엄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정말 협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권한을 가진 쪽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좀 굴욕적이더라도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해 나가는 것이 저는 협치의 기본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 문재인 정부다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답을 지금 아마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그냥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면 외교장관 강경화 후보자 이달 말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처분이 필요하다. 절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 그러나 다른 야당은 굳이 외교장관 없어도 충분히 장관 없어도 정상회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과연 처분이 외교부 장관이 될까요? 임명이 될 수 있을지. 앞에 계신 OX를 들어주시면요. 임명이 된다는 O, 임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X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동서균열이 쫙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죠. 아, 그런가요? 네. 오른쪽은 네, O, 제 왼쪽으로는 X였는데요.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일단 지금 내각입니다. 외교부 네.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문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고요. 야당에서 대통령 외교부 장관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럼 비서실장도 없고 뭐 내각 꾸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이 혼자서 대통령 혼자 다 하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야권에서 공격을 한다 내지는 협상을 한다 협치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차피 외교부 장관이라도 복단적으로 어떤 이 정부의 의견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관계 혹은 일본과의 관계, 또 네. 대북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와 관련해서 협치를 요청을 하고 이럴 사람에 있어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대안이 있다거나 뭐 인사를 지금 와서 찾는다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쪽이 맞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은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임명되면 안 된다는 아니고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죠. 임명되기 힘들다는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 네, 읍참 경화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읍참 마속에서 마속이란 사람의 이름 대신에 강경화 장관의 그 경화란 이름을 갖다 쓰고 있는데 읍참 마속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대로 하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신하가 그 법을 갖다가 어기고 상관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단을 갖다 했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 집권하기 이전에 네. 5대 불가사유로 그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고 그 도덕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도 김상조 후보는 재벌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벌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부담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헌법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현 네. 정권의 상징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일 덜한 것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네네 5대 비리 절대 안 뽑는다 원칙은 지키시라 이거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평론가님은 그래도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O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뭐 사람 문제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뭐 네. 사람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네. 60년 산 분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고 하면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사람을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답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좀 나서서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야당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현재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일단 자유한국당은 확실히 배제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좀 해보자는 느낌이 강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어제 그 결속을 과시하면서 국민의당을 어떻게 끌어넣느냐 이렇게 일종의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순항을 하고 있지만 여소야도 국회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추경 그 외에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발목을 잡히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나서서 야당의 요구가 무엇인지 좀 듣고 네. 여기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정말 협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참 문재인 정부가 손해를 보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또 사람 한 사람 정말 살려서 우리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저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야당을 만나서 양보하면서 야당의 요구가 뭔지를 대폭 좀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달렸다라는 입장이셨는데요. 김광석 부장님요. 저는 결국에는 임명이 어렵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 네. 국민의당이 소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도록 네. 허용을 할 경우는 이중대 소리를 듣게 된다 이거죠. 네.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현재 상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네. 강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렇죠. 간곡히 호소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한 말은 뭐냐면 우린 반드시 임명하고 싶다. 네.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오늘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당이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을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장의 경우는 장관 후보자는 아무리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고유 권한이. 그런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인 경우는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전 재적위원 과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126명인데 거기에 24명가량이 더 찬성을 해줘야 돼요. 네. 국민의당의 40명 중에 최소한 24명가량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당이 이거를 소위 제동을 걸어버리면 사실 헌재소장이 낙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협조를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만 최소한 한 사람은 낙마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소위 우리 야당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낙마 사유가 많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네. 임명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게 형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 달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강경화를 살리려다가 김희수를 잃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짧게 그래도 임명될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출발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의 5대 원칙이라는 사안이 있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 이 세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앞으로 내비쳤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그동안 뭐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라든가 이 3대에 걸친 사무총장의 네. 이런 이 특보로서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외교 능력은 사실상 이미 저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야당과 여당이 부딪히는 점에서 얼마나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이 협상에서는요. 네.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과거 같은 정치 방식으로 보수 진보 싸움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 가장 최상의 대안을 협상에서는 베트나라고 그럽니다. 가장 최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명분을 주면서 야당이 정책적으로 또는 앞으로의 행보에서 명분을 주면서 강경화 후보자를 위해서 최고의 그런 야당에게 계속해서 그런 협조를 구하는 모습들, 대통령이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여당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답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현재 국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정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국은 야당과의 일정한 틀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암초를 만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돌파할지요. 다음 주까지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온 일명 나쁜 남자 노태강 차관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을 빌자면 참 나쁜 사람이 문체부 차관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분이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박근혜 그 정부 때 이제 그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유라 씨가 승마대에서 이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는데 네. 그때 이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감사를 담당한 게 이제 노태강 이제 당시 국장인데 근데 감사를 하면서 좀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 게 아니라 이 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측근인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네.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최순실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아마 그 이야기 흘러간 모양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유진용 네.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이 노태강 국장하고 또 이제 당시 진재수 문체부 과장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전원 형태인데 아마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겠죠. 전원 형태로 한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좌천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문체부를 그만두게 되는데 문화부 이제 산하 기관에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뭐 그만두게 한 거는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나쁜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새 정부 들어와서 문체부 차관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양절 변호사님, 저분이 한번 그래서 레이저에 맞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교류단장으로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와의 명품 전시회가 제대로 프랑스 측에서 응해주지 않으니까 전시회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분을 다시 한번 아직도